자, 8장. 지금 저희가 수업을 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번 주가 12주차, 26에 23주차입니다. 14주차. 그러니까 2주 절반,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고, 기말고사가 아마 요 정도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 우리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주파수 영역에서 8장하고 9장 나이키스트 해석하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텀 프로젝트 하는 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조금 뭘 할지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발표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편안하게 발표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험을 치든가, 아무 대답이 없으면 발표를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선호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나와서 15분 정도 발표 한번 2번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 특성은 시스템에 사인 함수를 입력을 줬을 때 일시적인 응답은 사라지니까 이건 무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입력을 줬을 때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입니다. 자,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전달 함수의 주파수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G에 대해서 우리가 GS가 이제 전달 함수였는데, GS에서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고, 넣게 되면 얘가 이제 크기, G의 크기와 위상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크기와 위상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뭐냐면 우리가 매핑 S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실수하고 허수로 이렇게 이제 어떤 복소수 값으로 이제 매핑이 되고, J오메가는 허수 값만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값이 전달이 되고 나면 우리가 x와 그 다음에 리얼 값이다. 리얼 값 r과 그 다음 x 매핑돼서 이제 또 어떤 복소수 값으로 함수를 통과해서 이제 값으로 정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해서 어떤 값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와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매핑되는 함수 관계를 살펴보고, 그 함수가 이제 전달 함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 값이 입력으로 어떤 값으로 정해졌을 때 여기에 이제 실수값 또는 허수값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이제 GS가 S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 계속 커지면 크기는 0으로 가겠죠. 예, 0으로 가고, 요거 같은 위상은 점차 마이너스 90도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주파수가 0일 때는 크기는 1이고 0. 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크기와 요 복소 함수 평면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 사인이라 이렇게 줬을 때 실제로 구하는 걸 쭉 한번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게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할 때는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고 헛수로 각자 정리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할 때 실수, 헛수 정리를 하고 얘의 크기 구하고 위상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자, 버드 플롯을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회로 이론 할 때도 충분히 배웠고, 그래서 이제 크기만 나타낸 것, 또 위상만 나타낸 것 따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버드 플롯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페이지 플롯, 실수와 복소수를 한꺼번에 평면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주파수 응답에서 중요한 거는 X축에서는 공진 주파수, 이제 크기가 제일 크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크기가 1에서 루트 2분의 1 되는 주파수를 우리는 밴드위드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오버슈트 제타와 오메가 n이 있었고, 그래서 타임 도메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타임에서는 제타와 오메가 n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댐핑 레이쇼고, 그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세틀링 타임, 그 다음에 퍼센트 오버슛, 뭐 이런 스펙을 가지고 제타 오메가 n을 정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오메가 얼마입니까? R 레조넌스 프리퀀시와 M 뭐라고요? MP 피크 매그니튜드. 자,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 W 밴드위드스. 자,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요 파라메타 가지고 우리가 여기 두 개를 유추하면 샘플링 타임과 오버슈트를 간접적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저넌스 프리퀀시 오메가 R은 내추럴 프리퀀시에 전달함수 다음과 같이 표현된 식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오메가 n이죠. 이 숫자의 제곱으로 표현. 그 오메가 n에 루트 1-2 제타 제곱하면 우리가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세한 유도 과정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2제타 루트 1-제타 제곱. 어쨌든 얘는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오메가 n에 1-2제타 제곱. 얘는 2제타 루트 1-2가 들어간 제타 제곱의 1. 어쨌든 제타의 함수입니다. 얘들은 다 제타의 함수로 나타나고, 마찬가지 이제 밴드위드스도 제타로 표현이 됐었죠. 자, 2차 표준 시스템의 자, 그다음에 이게 크기고, 밴드위드스 오메가 n에 좀 복잡하게 생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응답 특성이 빠르기를 원하죠. 내가 레퍼런스를 주면 거기에 응답이 빠르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레퍼런스면 레퍼런스를 빨리 해서 응답이 빨리 따라와야지 좋은 특성을 가집니다. 자, 이런 응답이 빠르게 되려면 주파수가 느리면 좋을까요? 빠르면 좋을까요? 밴드위드가 크게 폭이 넓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크면은 응답 특성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타는 요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죠. 제타가 요 MP 매그니튜드 크기하고 제타하고 관계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타하고 이 크기하고 작으면 이제 오버슈트가 작으면 제타가 크게 될 거고, 제타가 작으면 이게 이제 크게 되겠고, 맞죠? 우리가 시간에서 따져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버드 플롯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 로그라는 스케일링
이용해서 여기 원래 있는 크기를 우리가 20로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1대1로 되는, 지금 실수와 헛수가 1대1이 되는 주파수에서 우리가 이제 10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배가 되면 20dB가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파수가 타오분의 1의 10배가 되는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20dB 떨어지도록 그렇게 크기를 그릴 수 있고, 자, 위상은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타오분의 1 되는 지점에서가 1대1이니까 마이너스 45도죠. 그리고 10배 되는 지점에서는 90도,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0 가까울 때는 0도. 그래서 위상은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하고, 크기는 컷오프 프리퀀시, 코너 프리퀀시라고도 얘기하고, 그 주파수에서 20dB 떨어진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간략하게 거기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10배 되는 주파수에서 X축은 10배, 이 크기는 20dB 줄어든다 했습니다. 자, 그 일반적인 어떤 전달 함수에서 컨스턴트, 그 다음에 제로를 만나면 이 주파수에서 20dB 상승, 요거는 감소. 그 다음에 원점에 폴이 있는 거는 주파수가 1일 때 마이너스 20dB.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이 되면 40dB. 자, 그렇게. 그 다음 2차 시스템에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오메가 n일 때, 여기 주파수에 있는 오메가 n일 때 40dB 떨어집니다. 그 주파수에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이제 오버슈트나 생기나 이제 이런 거는 제타에 관련. 제타가 작으면 원로 오버슈트가 더 생기고, 제타가 크면 0.7이면 그냥 여기서 20dB에서 그냥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40dB. 자, 그래서 각각을 그림을 그렸고, 이제 원점에서 있어서는 제로는 10배 증가했을 때 20dB. 그 다음에 제곱이면 40dB. 반대로 폴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위상은 폴이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90도, 제로가 하나 있으면 플러스 90도, 제곱이면 180도. 자,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원점에 폴이나 제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크기와 위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축에 폴이나 제로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20dB로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1대1이 되는 그 주파수에서 20dB, 10배 되는 지점, 타오분의 1일 때와 타오분의 10배 되는 지점에서 20dB가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파란색을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요 아래쪽에. 자,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대략 그릴 때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위상도 마찬가지 0도에서 타오분의 1 지점이 마이너스 45도. 자,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 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에서 그리고, 자,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u라고 디파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수와 헛수 파트로 각각 나눈 다음에 위상을 정리를 하면, 자, 오메가 n에서 얼마? 40dB로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위상은 0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오메가 n일 때는 위상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지금 오메가 n일 때는 마이너스 90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제타에 따라서 제타가 작으면 이제 여기서 크기는 0에서 10배 됐을 때 몇 dB? 마이너스 40dB로 떨어져요. 여기 마이너스 40dB로 떨어지고, 위상은 0도에서 쭉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180도로. 자, 그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자, 정확하게. 자, 그렇게 해서 제타가 0.7 되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지만, 제타가 작으면 오버슈트가 생기고, 제타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오버슈트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 위상의 변화도 작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위상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0.7 정도 되면 스무스하게 선형에 가깝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소 평면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앞에 했던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제타와 관련되어 있다 있죠. 요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제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감소합니다. 루트니까. 자, 그 다음에 레조넌스 프리퀀시에서 오버슈트 크기는 자, 요 역수 제타의 역수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주파수 응답 특성에서 주파수를 넣어보면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주파수를 넣으면 여기에 이제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사인에 대한.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주파수를 계속 키워봐요. 그러면 얘 크기가 계속해서 최대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최대치가 되는 주파수를 찾습니다. 자, 그렇게 찾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어쨌든 여기 오메가 n분의 오메가 또는 매그니튜드 요거를 안다는 얘기죠. 측정하면 실험에서 이름을 하면 이걸 알면은 뭘 찾을 수 있나요? 제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용하면 내가 이제 맥시멈 매그니튜드 크기를 보니까 대략 1.75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은 제타가 0.3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타가 0.3이면 오버슈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튀나요? 아니면 안 튀나요? 많이 튀죠.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시간 응답 특성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그니튜드가 더 작아지면 많이 안 튀면 이 정도 되겠죠. 뭐 1.25보다 작게 주파수에서.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 레조넌스 프리퀀시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 이 둘 중에 이제 우리가 한 개를 안다 그러면 우리 제타나 다른 주파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메가 n을 우리가 모르죠 지금 시스템에. 그러면 오메가 r은 압니다. 측정하면 그 주파수에다가 제타 앞에 구했죠. 자, 그러면 오메가 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메가 n 알고 제타 알면 시스템을 아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통해서. 자, 위상에 대한 변화는 다음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난 시간에 연습을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크기 변화, 위상의 변화 두 개의 x축에는 주파수 오메가 r과 오메가 d. 자, 그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미니멈 페이지 전달함수, 미니멈 페이지 트랜스퍼 펑션. 뭐가 미니멈이 되느냐? 자, 위상 변화가 최소가 되려면 폴이든지 제로든지 모두 좌반 평면에 있으면 된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라도 제로나 우반 평면에 있으면 넌 미니멈 페이지가 됩니다. 넌 미니멈 페이지가 되면 위상이 많이 바뀝니다. 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 언제라도 뭔가 넌 미니멈 페이지 시스템입니다 하면 이거는 조금 언스테이블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했던 개인 그 다음에 제로를 만나면 10배 주파수가 됐을 때 20dB 올라가게끔 해주고 위상은 그 주파수에서가 45도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10배 두 개를 찍어요. 그러니까 위상이 그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주파수에서 10분의 1 지점과 10배 되는 지점을 두 포인트를 찍어야 됩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크기는 그 지점에서 그냥 상승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해주면 되고 위상은 그 지점에서 10분의 1, 10배 해서 그려줘야 된다. 컨스턴트 게인은 마찬가지죠. 그냥 해서 이제 선을 그리면 위상은 0이죠. 당연히. 그 다음 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게 다르고 마찬가지 그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45도. 자, 그 다음에 원점에 폴이 있는 거는 주파수가 1인 지점의 중심입니다. 1일 중심에서 20dB 감소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딱 정해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같은 2차 함수는 10배 됐을 때 몇 dB? 그 주파수에서 40dB 떨어져요. 위상은 그 주파수에서 10분의 1하고 요 두 개에서 그 사이에 얼마 변한다? 180도 변하게. 요 두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위상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개만 여러분 연습하면 보대 플러스 뭐 페로리온 때 충분히 배우니까 한 2번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JS를 한번 그려볼게요. GJ 오메가는 자 DC 성분 5, 그 다음에 1 플러스 J 오메가에 얼마? 0.1 오메가. 그 다음에 원점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0.5 J에 0.5 오메가. 그 다음에 2차 함수 1 플러스 0.6 J에 오메가 나누기 50 플러스 오메가에 50. 자, 그렇게 해서 제로가 하나 있고, 이 주파수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주파수 우리가 찾아야 될 주파수가 중요한 게 원점 1이죠. 1인데 있고 쭉 증가시키면 이게 1이 되는 지점. 먼저 여기에 더 많나요? 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요게 1이 되는 지점 50. 자, 중요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맞습니까? 주파수로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4개 포인트에서 여기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자, 1, 그 다음에 2, 2를 어디 좀 그려야 되나? 네. 그 다음에 10배, 10, 그 다음에 6배.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 생각하고. 자, 이렇게 주파수가 있죠. 자, DC 성분을 먼저 해보면 20 로그 5 하면 대략 이제 얼마 되냐면 14dB 정도 됩니다. 14dB. 그래서 DC 성분 14dB를 너무 높이 잡았나? 조금 낮추겠어. 자, 여기 1번 5 때문에 생긴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1을 만납니다. 1, 요걸 만나죠. 얘는 주파수 1일 때 얼마나 떨어진다고? 20dB. 예, 20dB 떨어지니까 요 지점이 이제 우리가 0.1이라 하겠습니다. 요 10분의 1이. 예. 여기서 이제 10배 되는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0dB.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20dB가 요거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20. 대략 요게 이제 두 번째. 맞죠? 폴. 자, 그 다음에 2를 만납니다. 2를 만나면 여기서 얼마나? 폴이니까 20 정도 있죠. 20 정도 10배 됐을 때 마이너스 20dB.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10을 만나죠. 10을 만나면 20dB 올라가죠. 100, 여기가 100입니다. 100. 10배 되는데 20dB 올라가. 그 다음에 50을 만나면 0dB에서 500, 여기가 500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기울기가 2배 되게 마이너스 40dB, 마이너스 40. 그러면 이만큼씩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 맞죠? 50이요. 이렇게. 기울기가 비슷하나? 어쨌든 더 급격하게. 됐습니까? 예. 자, 크기를 이렇게 그리고, 자, 처음에 요게 이제 DC가 있죠. 그러면 0.1 주파수가 0.1일 때는 몇 dB가 되나요? 합치면 34dB 맞죠? 34dB에서 출발합니다. 34에서 몇 dB로 감소해요? 11을 만나기 전까지. 자, 그래서 34dB. 자, 지금 폴을 만나 있죠, 지금. 폴을 만나서 20dB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만나나요? 아직 만나는 거 없죠. 포를 따라서 그냥 쭉 감소하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2일 때 포를 하나 더 만났죠. 그러면 40dB.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40dB 2배 기울기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을 만나죠. 그러면 마이너스 20dB. 그 다음 50을 만나요. 이거는 마이너스 20dB. 50을 만나면 다시 마이너스 60dB. 급격하게 아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60dB. 자, 대략 주파수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요 처음 시작점을 잘 잡아가지고 쭉 내려오면 우리가 자, 그러면 0dB, 여기가 0dB예요. 0dB가 되는 주파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2보다 더 큰 지점 됐죠? 2일 때 여기 떨어지는 걸 보면 34에서 10배 됐죠? 34에서 10배 되면 몇 dB 떨어져야 되나?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얼마? 34에서 20 빼면 14 되나 여기가? 여기까지가 14였죠. 여기가 14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14 되고. 그럼 2배, 주파수 2배 되면 아직까지 위쪽에 있죠. 여기서 떨어지면 2보다 어쨌든 더 큰 지점에서 여기에 0dB가 아마 될 겁니다.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루트 크기를 구해서 2분의 1 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찾으려면. 어쨌든 대략적인 우리는 이와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렸던 대부분이고 앞에 예상한 것처럼 대략 2보다 큰 3 정도에서 0dB가 되네요. 그리고 떨어지는 순서 해서 100 정도 되면 마이너스 50dB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이게 크기 어느 정도인가요? 이 마이너스 20dB는 몇 분의 몇이고 마이너스 20이면 20 로그 10에 요 몇 배 돼야 돼? 마이너스 20 하려면 10분의 1 정도 크기가 10분의 1 되면 마이너스 20dB 100분의 1이면 마이너스 40dB 그러니까 마이너스 40dB는 몰래 크기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인을 넣으면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0.1로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크기가. 자, 어쨌든 자,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은 처음에 얘를 얘는 이제 위상이 없으니까 0이고 자, 주파수 여기 이제 여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주파수 1에서 10분의 1 하고 요 지점하고 그 다음에 10배 되는 지점 그 사이에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45도가 되죠. 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10배 되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0배 되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45도 여기에 이제 2번 포를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 2를 만나면 2에서 또 여기 한 개 더 그려지죠. 여기 그린 게 있나? 요거네. 2에서 여기 마이너스 45도 90도 여기 있죠. 이거 잘못다. 이거 잘못 그렸다.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직선 마이너스 90도지. 이게 이제 폴이 아니고 이거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2에서가 이렇게 되죠. 0.2 그 다음에 20 이 사이에서 이렇게 쭉 이게 이제 2번 요거는 3번 그 다음에 10을 만나면 1에서 100 사이에 제로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45도 90도 이렇게 증가하죠. 요게 1에서 100 10에서 주파수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소수 보면 50에서
주파수가 마이너스 90입니다. 마이너스 90에서 커지면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져요. 50에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90도 맞죠? 그리고 커지면 마이너스 180도까지. 자, 그래서 50분의 1, 5에서 출발합니다. 5에서 출발해서 쭉 해서 감소합니다. 자, 요거를 다 더하면 자, 처음에 이제 어디서 출발하나요? 폴 때문에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자, 연 주파수가 어디서 만납니까? 10분의 1 지점 0.2에서 만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5도로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뭘 만나나요? 주파수가 1일 때 1은 뭐 때문에 만나요? 제로의 10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위로 올려주죠. 45 떨어지다가 그 다음 수평으로 갑니다. 쭉 가다가 그 다음에 5에서 주파수가 복소수를 만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요 각도가 대략 이제 마이너스 120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떨어져 왔으니까 마이너스 90보다 더 작은 데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져요? 180도. 컴플렉스 만나면 마이너스 180도 떨어지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90에서 180을 더 떨어지면 몇 도까지 가나요? 마이너스 270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저렇게. 자, 원래 식의 이거였죠. 자, 요 식에서 밑에가 3차고 위에가 1차죠. 그러면 얘는 몇 도부터 시작하나? 요거 두 개 이제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없어지고 두 개가 그러면 얘가 2차죠. 얘가 1차고 이건 마이너스 90도, 얘는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처음 출발은 나머지 다 없고 얘부터 시작하죠. 그럼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270도. 그래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270으로 이렇게. 그 사이에 꺾이는 점은 우리가 앞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만 일단 잡아놓고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0이라면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270까지 이렇게 해서 뭐 꺾일 때 해서 그려놓고 중간에 어디에 꺾이는지는 주파수 10분의 1 지점에서 계속 꺾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머릿속에 들어오나? 잘 모르겠는 사람은 질문 바로 모르겠다. 됐나요? 네. 회로인을 많이 하니까. 자, 앞에 있는 식이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전달 함수를 주면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보드 플러스 제대로 못 그립니다.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크기를. 자, 여기서 나오는 점은 1대1로 만들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10을 나누고. 자, 그 다음에 10을 밖으로 뽑아내야 되죠. 10을 밖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가 밖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500이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2500이 나눠지고 10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5.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크기는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기만 그렇게 정해놓고 나머지는 요거는 0.1, 그 다음에 2 나오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2500분의 해서 나머지 처리해주면 돼요. 자, 요 어쨌든 전달함수를 그대로 해서 요 매트랩에서 주파수에 대해서 각각 크기와 위상을 각각 구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뭐가 쫙 나왔다 그냥 없어지죠. 주파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줘요. 여기 있네요. 요 로그 스케일 바꾸는 게 어딨나? 코드에 있었는데 어쨌든 요 안에 바꿔주면 이렇게 이제 크기가 보입니다. 자, dB로. 그 다음에 이거는 위상을 그린 겁니다. 실제 플랫하면 앞에서 그린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주파수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쭉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상을 보면 대략 이제 270까지 가요. 여기 보면. 크기도 보면 dB가 이렇게 떨어져요. 요거 각자 실행을 시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 주파수든지 여러분들 주파수 특성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시오 같은 전자계산기도 그릴 수 있어요. 왜? 복소수 입력하면 크기와 위상을 찾을 수 있잖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해도 되고. 자, 앞에 있던 보대 이렇게 간략하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직접 여러분들 C나 이런 걸 해서 찾을 때 그렇게 찾는 거고, 매트랩에서는 전달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보대 이렇게 하면 알아서 저렇게 그려줍니다. 심플하죠. 첫 번째 예제.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 DC 성분이 어떻게 되나 얘는? 자, 10의 4승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죠. 자, 뒤에는 10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0이 앞에 나오죠. 그럼 크기가 얼마? 10의 3승이니까 10. DC 성분은 10. 나머지는 S 플러스 1, 주파수 1일 때 제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0.1, 0.1, 1 플러스 0, J 0.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0.01 이렇게 되죠. 요 보드 플랫 만나는 거에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되죠. 위상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면 보면은 크기는 뭐 대략 어디서 시작하냐면 10에서 시작하죠. 10, 20 로그 10 하면 20 dB에서 시작합니다. 20 dB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얼마까지 돼? 10배 됐을 때 처음에 주파수 1을 만날 때 20 dB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10을 만나면 다시 올라가다 수평이 되죠. 수평 되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만나네? 100을 만나면 다시 20 dB로 떨어집니다. 수평 되다 20 dB로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주파수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자, 위상은 자, 처음에 시작이 어디에? 0일 때는 제로에서 시작하죠. 0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가 되면 두 개가 상쇄되고 마이너스 90도로 가요. 맞죠? 그래서 제로에서 그 중간에 만나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90으로. 그러니까 뭐 중간 요거만 딱 구해주면 되죠. 어쨌든 얘는 구해보면 맥시멈 여기에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러면 자, 요거를 대략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오버슈트 매그니튜드 그리고 자, 그러면 대략 제타와 오메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도 2차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가지고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복잡한 거. 자, 그래서 사인 입력은 우리가 전달함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장비 중에 웨이브 애널라이저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 크기와 위상을 사인 입력을 줬을 때 그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제로 dB 주파수에다 쭉 실험해보니까 300이 됐을 때 마이너스 3 dB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해서 2450이 됐을 때 미니멈 이 정도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쭉 올라가니까 다시 주파수 오르니까 2만 됐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었다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사인을 계속 넣어가지고 크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달함수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볼 때 300일 때 이게 떨어지는 게 20 dB가 떨어지죠, 지금. 300일 때.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파수 300일 때 폴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폴이 있는 P1 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450일 때 이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20 dB 떨어지다가 플러스 20 dB로 바뀌었어요. 그럼 제곱에 뭔가 제로가 있다는 거죠. 상승 반전. 그래서 여기 2차 함수 형태로. 그 주파수가 오메가는 얼마? 2450이었다는 거죠. 자, 요거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2만을 만나면 뭐? 40 dB로 20 dB로 가다가 폴을 만나니까 수평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주파수가 2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대략 이와 같은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 dB
이 깊어지는 정도 20db에서 이렇게 가면은 제타가 대략 0.7 정도 되겠지만 이게 더 깊이 내려갔죠. 자, 이렇게 되니까 대략 0.32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오버슈트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의 전달함수는 이렇다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위상을 한번 볼까요? 자, 위상을 보면 측정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폴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으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90으로 떨어지다가 분자에 제로 2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플러스 180으로 확 반전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위상이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러다가 2만을 다시 만나면 수평하게 돼서 제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 여기서 300일 때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2만을 만나면 플러스 45도. 그래서 제로가 중간에 박혀 있으면 위상이 저와 같이 바뀌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얻으면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컷오프 프리퀀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맥시멈 되는 MP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응답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얘를 저 전달함수의 제타와 오메가 n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에서 제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으니까 얘를 통해서 제타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가 n을 또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제타와 오메가를 찾으면 얘의 전달함수를 주파수 특성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밴드위드스입니다. 밴드위드스가 넓으면 시스템 응답 특성은 빠르게 응답합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하면 그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시간 영역에서 라이징 타임하고 이거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징 타임 TR은 오메가 n분의 1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얘는 거의 이제 오메가 b가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얼마 쭉 제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죠. 거의 제타만 결정되면 오메가 n이 크면 오메가 b도 크게 되죠. 그런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메가 n과 오메가 b의 관계는 제타에 대한 관계식 앞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어프락시메이션 시키면 반비례하는 이런 특성. 제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메가 n 밴드위드스는 점차 작아진다. 제타가 크다는 얘기 뭐죠? 댐핑의 흔들림이 작아지는 거죠. 제타가 작으면 오버슈트가 크죠. 빨리 커지면 그래서 오메가 b가 점차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제타하고 관계식이. 자, 이 식을 앞에서 살펴봤는 게 뭐였죠? 지워졌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오메가 b는 오메가 n에 루트 1-2제타 이렇게 됐나? 맞나요? 이게 아닌가? 앞에 한번 봅시다. 오메가 그래 뭔가 쭉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래 내 생각에도. 여기 있네. 네, 복잡한 식이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메가 n과 오메가 b의 관계예요. 실제로 루트 2분의 1이라고 구한 식이 이겁니다 지금. 요거를 복잡하니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그려본 거예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 b에서 제타의 함수를. 자, 23페이지에 있는 게 정확한 식입니다. 자, 그거를 뒤에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찾아낸 겁니다. 자, 요거. 자, 제타에 반비례한다. 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앞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제타 오메가 n을 정했지만 정상 상태의 응답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중요하죠. 자, 주파수 행위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뭐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타입 넘버에 따라서 스테이디 스테이트 에러는 결정이 되죠. 그래서 원점에 폴이 몇 개가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에러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기울기를 보고 우리는 응답도.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되면 스텝 입력의 에러는 어떻게 찾죠? KP를 찾고 에러는 1 플러스 KP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무한대가 돼야 되죠. 무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 여기 폴이 있어야지 무한대가 돼. 그게 없으니까 어떤 일정한 값이 되죠. 일정한 값이 되면 에러가 0으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얘는 스텝 입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속도, 만약에 자동차 속도 제어를 하는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제어를 하면 속도가 에러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0이 되려면 시스템 타입 넘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제어기에 이 폴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보드 플랫 그린 거에서 자, X축은 페이즈 위상, Y축은 20dB 크기를 가지고, 자, 20dB 크기로 나타나는 게 보드 플랫의 크기였고, 이게 이제 보드 플랫의 페이지 그렸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결정되면 G, J, 오메가의 복소수 어떤 값으로 결정됩니다. 그 복소수는 크기와 위상이 정해지고, 자, 그것은 한 점이 되겠죠. 여기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래서 오메가가 결정되면 얘의, 자, 오메가 0.1일 때 우리가 부터 보드 플랫 그렸죠. 그러면 dB로는 뭐 34dB, 위상은 마이너스 90도였죠. 그래서 한 점을 딱 찍고, 자, 그 다음에 10배 쭉 증가시켜서 보니까 이제 크기와 위상, 그리고 위상만 보면 앞에 있는 시스템이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270도로 가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흘러갑니다. 자, 크기는 앞에서 이제 여기에 주파수 크기에 따라서 20dB, 마이너스 60dB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쭉 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주파수 11대까지만 그렸죠. 더 그리면 이게 더 떨어지겠죠. 이 그림 의미하는 게 알겠죠? 이제 보드 플랫을 하나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주파수가 여기에 우리가 이게 오픈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을 그린 거죠. 오픈루프 시스템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다음 우리 9장에 배울 때 중요한 힌트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픈루프 G에 J 오메가가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클로즈루프 피드백을 걸면 피드백 시스템에 1 플러스 G J 오메가 분의 G J 오메가. 자, 이게 클로즈루프 시스템이 되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0이 되는 지점이 특성 방정식인데, 루트 로커스 그릴 때 했던 것처럼, 자, 이게 0이 되려면 이 크기가 얼마 돼? 1이고 위상이 180. 그러면 얘가 언스테이블해집니다. 맞죠? 크기가 1이면 로그로 하면 얼마예요? 몇 dB? 0dB. 0dB. 위상은 180. 180 여기죠. 점으로 한 점이 요 점이 찍힙니다. 0, 마이너스 180. 이 그래프가 만약에 0, 마이너스 180을 딱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언스테이블해져요. 클로즈 루프 폴에. 그러면 얘가 원점이죠, 이게. 이쪽보다 멀어지면 좋겠어요? 요 가까우면 좋겠어요? 멀어지면 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180이 되는 지점에서 이게 쭉 멀어지면 0dB에서 위상 요 차이가 있죠. 요 위상과의 180도와의 거리 맞나요? 그게 페이즈 마진이에요. 위상의 여유. 여유를 많이 부리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80이 되는데 개인이 제로가 될 때까지의 여유, 그걸 뭐라나? 게인 마진이라.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시스템은 조금만 하면 언스테이블 해줄 수 있구나, 마진이 얼마다 정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D 프린터기에 대한 제어기 예제입니다. 그래서 X, Y, Z 그 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게 3차 시스템이죠. 지금 전체 보면. 자, 그래서 개인 K를 해서 피드백을 쭉 걸면 다음과 같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되고, 이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고, 이걸로는 우리가 제어기 설계가 어렵죠. 그래서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겁니다.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제타와 오메가 n이 필요하죠. 그 주파수 특성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서 쭉 이제 감소합니다. 자, 20dB에서 뭐가 있냐면 오픈 루프 시스템이죠. 이 G에 어디냐면 원점에서 폴이 있죠. 그 다음에 1, 2 만납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폴을 20dB, 그 다음에 1을 만나면 더 떨어지고 2를 만나면 더 떨어지고 이렇죠. 자, 원점에서 마이너스 20dB 떨어지는 데서. 자, 근데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오픈 루프 시스템의 보드 플랫이고, 자, 이거를 또 클로즈 루프 시스템, 요 전달 함수의 주파수 바뀌는 데에서 크기와 위상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요거는 헷갈리면 자, 클로즈 루프만 일단 보자고요. 그래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찍어보면 대략 0.8 나와요. 자, 그리고 요 피크를 보니까 5dB 나옵니다. 자, 5dB는 얼마? 크기를 계산하면 1.78배. 자, 그러면 1.78배면 앞에 테이블에서 제타가 얼마였나? 대략 0.3 정도 됐었죠. 어떤 그림이냐면 어디 갔나? 여기. 자, 여기에 매그니튜드, 제타에 대한 매그니튜드 앞에서 직접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제타가 1.78, 1.75에서보다 좀 더 크죠. 그러면 0.3보다 더 작은 0.29 정도 되겠죠. 제타가. 됐나요?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타가 그래서 제타가 0.29를 얻었습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메가 n분의 오메가 r이 앞에 그 그림을 가지고 0.91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두 개를 얻었으니까, 자, 오메가 n은 앞에서 이제 오메가 n은 0.91에서 0.8 나누면 0.88 오메가 n. 그래서 오메가 n 구하고 제타를 구했으니까 전달함수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이와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 그래서 얘를 응답 특성을 보니까 제타가 대략 37 나와요. 오버슈트가 상당히 크죠. 제타가 0.3 정도 되니까. 세틀링 타임을 구해보니까 15초. 그래서 응답 특성을 우리가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파수 응답에 대한 8장에서는 우리가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크기, 보드 플랫이 핵심이에요. 보드 플랫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 응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파수 측면에서 레저넌스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 그건 의미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메가 n을 찾는 게 목적이고, 오메가 r은 아까 전에 요 표에서 0.91 요걸 알아야 되잖아, 맞지? 자, 오메가 n분의 오메가 r인데 오메가 r은 얼마냐면 여기서 0.8이라는 걸 찾았어요, 여기. 됐지? 그럼 0.8 알고 그러면 0.8 나누기 0.91 하면 오메가 n인데, 요게 왜 0.91인지 알아야 되잖아. 요걸 오메가 n분의 오메가 r. 자, 앞에 그 표를 알면 됩니다. 오메가 n분의 오메가 r. 앞에 그래프가 두 개 있었죠. 이거. 자, 여기에서 매그니튜드 1.78 하면 제타를 알고, 그럼 요 제타 점에서 요것도 그대로 올라가면 이게 오메가 n분의 오메가 r 그래프잖아요.
아,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요거는 뭐 2차 표준 시스템에서 얻어진 거니까 이걸 활용하면 요거는 실험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식을 유도했잖아요. 이게 2차 표준형에 대해서 제타에 대한 관계식 앞에서 쭉 찾아냈고 요거는 이제 되고 실험에서 얻은 거는 앞에 이 그래프는 어디 갔나? 아이고, 맨 마지막에 실험에서 얻어도 되고 요 크로즈 루프는 오메가에 대한 전달 함수를 알잖아. 그럼 오메가 바꿔가면서 이 크기와 위상을 다 찾을 수 있지. 그래서 그린 게 요거고. 그러면 뭐 지금은 복잡한 이게 3차인데 그대로 두면 제기 설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2차로 간략화해서 하면 제기 설계가 쉬워지지. 특성 파악하기도 쉽고. 네, 그렇게 쓰잖아. 자, 이렇게 해서 8장이 끝나고 8-2는 뒤에 뭐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여기 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뭐 보데플라 다시 그려보면 제로 1에서 제로를 만나고 얘는 2차 함수인데 주파수가 10이죠. 10일 때 그다음에 제타를 대략 구해보면 0.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오버슈트가 작죠. 그거를 감안해서 자, 처음에 이제 주파수 1을 만납니다. 1을 만나면서 20dB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주파수 10을 만나면 20dB 올라가던 게 마이너스 40이 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0dB로 떨어지게 돼요. 올라가다가 탁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위상은 10분의 1, 자 0.1에서부터 제로에서 올라가죠. 45도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10을 만나게 됐을 때 마이너스 180도니까 마이너스 90도로. 그래서 제로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보드 플랫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요건 앞에 설명했는 거고. 자,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와 같이 피드백해서 제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해서 처리를 하면 오픈루프 시스템으로 뭐 제어를 하겠지만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해서 어떤 개인을 곱하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 오차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자동으로 제어가 잘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달함수 G를 가지고 우리가 개인을 뭐 루트 로커스 했던 것처럼 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켰죠. 자, 근데 이 GS를 정확하게 아느냐? 파라메타가 바뀌고 또 모델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여러분들 회로 실험하면 저항 값도 뭐 정확하지 않은 오차가 있고, 그다음 캐패시터 값도 시간 세월이 바뀌면 이제 변하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얘가 좀 변하는 것을 감안했어도 이게 이제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바로 판별하는 게 이제 절대 안정성이라면 기존의 것보다 뭐보다 더 안정하다, 뭐 덜 안정하다, 이 상대 안정성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시스템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확실성,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를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상대 안정성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uncertainty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원래 시스템이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요 뭐 E에 마이너스 J 세타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하다 보면 시간 뭐 연산하는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에서 제기를 우리가 설계를 해보자.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위상 여유와 그다음에 이득 여유 두 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자, 보데 플랫에서 두 개의 크기와 위상을 한꺼번에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리는 걸 연습을 했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1 플러스 GH에서 자, 요게 0이 되는 지점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빨간 지점 이 지점이죠.
그러면 이 지점을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얘를 통과하는 순간 언스테이블해져요. 그러면 대부분은 요거보다 지나지 않는 어느 지점으로 이렇게 궤적을 가지고 오메가 무한대 되면 크기는 0이고 뭐 위상이 180도가 될 수도 있고 90도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요 지점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요 거리, 여기 크기가 있죠. 자,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위상은 얼마입니까? 여기 180도죠. 위상을 정해놓고 이 크기 여유를 우리는 이득 여유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위상이 180도, 크기가 1, 크기가 1이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크기가 1일 때 요 타란선하고 겹치는 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위상이 생기죠. 각도. 그게 위상 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마진, 이득 여유와 페이지 마진이 있는데, 자, 앞에 먼저 페이지 마진은 이득 여유. 이득 여유. 이거는 위상을 180도로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이득의 여유를 찾는 거고. 자, 페이지 마진은 이득을 1로 고정시켜 놓고, 왜냐하면 이게 1이 돼야 되죠. 1로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위상 180도가 되기까지 여유. 그러니까 크기가 1이 되는 걸 그어 놓고 요 여유. 이 위상이 여유가. 그 다음에 이득 여유는 180, 요게 180도죠. 위상을 180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득 하는 거를 우리는 여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여기 그림이 있네. 자, 그래서 크기를 원을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요 만나는 점을 직선을 그으면 위상이 되겠어요. 각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자, 보통 페이지 마진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페이지 마진하고 페이지 마진의 100배, 제타의 100배가 거의 페이지 마진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마진이 내가 만약에 70도 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70도. 그럼 제타는 얼마란 얘기예요? 0.7. 제타 0.7면 아주 좋죠, 우리가. 그러면 페이지 마진이 30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제타는 0.3입니다. 그럼 뭐 오버슈트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제 70도 정도 되면 좋은데, 이게 가까워 가지고 요 정도면 30도 되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 뭐가 생겨? 오버슈트가 생깁니다. 주파수 측면에서 우리 다 1대1로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개인 마진보다 페이지 마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답 특성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찾은 거는 우리가 오픈 루프 시스템에서 크기와 위상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는 9장에서는 뭘 하냐? 클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의 응답 특성을 우리가 찾게 될 겁니다. 8장에서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개인과 크기와 위상을 찾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GH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 8장하고 9장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8장은 주파수에서 매핑되는 걸 찾은 거고, 9장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 자, 그거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버드플랫, 이거부터 먼저 하죠. 자, 버드플랫의 개인 마진을 앞에서 했는 것처럼 버드플랫을 이렇게 우리가 쭉 그리면 페이지 마진도 이렇게 한꺼번에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 마진부터 한번 설명해요. 개인 마진의 정의는 위상이 180이 될 때, 요 주파수가 생기죠. 180일 때, 요 주파수일 때 제로 dB하고 얼만큼 간격을 여유가 있느냐, 개인 마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마진은 크기가 제로 dB 될 때 위상이 180도 되기까지 여유. 이게 버드플랫에서 우리가 페이지 마진 똑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플랫 앞에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마진 얼마, 몇 dB, 페이지 마진 몇 도. 자, 이거를. 그래서 180도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안정되고 제타 값에 영향을 받고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마진은 여기에서 이제 제로 dB 180도가 되는 지점에서 제로 dB에 좀 더 여유가 있는 게 좋은 시스템. 그래서 피드백해서 개인 K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K를 곱하면 위상은 바뀌나 안 바뀌나요? 안 바뀌고 개인은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죠. 그럼 개인 마진을 늘리고 싶으면 개인을 줄이면 얘가 내려가 버려요. 얘는 안 건드려지고. 맞죠? 그게 P 컨트롤 할 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개인을 쭉 올리면 얘가 점점 돼서 언스테이블해져 버리겠죠. 자, 어떤 보드 플러스는 뭐 이렇게 이거는 3차 시스템의 표준형입니다. 3차로 이렇게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데 2차 시스템은 이와 같이 뭐 안 그려집니다. 왜? 2차 시스템 하면 마이너스 180을 절대로 크로스 안 하죠. 여기 가다가 그냥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해지지 않습니다. 잘. 어쨌든 지금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의 개념을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매트랩을 통해서 전달 함수를 주고 자, 로그 스케일로 해서 오메가를 줍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는 명령을 쓰면 얘가 개인 마진, 그 다음에 컷오프 프리퀀시, 페이지 마진 다 알아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이 100이 됐을 때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픈 루프 시스템의 보드 플랫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에서 개인 100을 해주고 개인을 10일 때 보드 플랫은 여기 개인 마진가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개인이 100이 되면 위로 올라가 버렸죠.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개인이 100이 되면 얘는 언스테이블해졌다는 얘기예요. 제로 크로스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얘의 상태, 그래서 개인을 키워주고 얘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바꿔줘도 되겠죠. 자,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 없네. 자, 여기서 만약에 페이지를 얘를 더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0도가 되는 주파수가 더 커졌죠.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더 커지면 개인 마진은 어떻게 되나요? 더 여유가 있어요. 개인을 안 건드리고 얘를 우리가 여유롭게 만들려면 페이지를 얘를 이렇게 더 올려줘요. 어떻게 하면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싹 올라갈까요? 4를 추가시키나 제로를 추가시키면 제로를 추가시키죠. 요 주파수 부근에 제로를 하나 추가시키면 얘가 떨어지다가 싹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겠죠. 그래서 제로를 추가시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이 제로를 S 플러스 뭐 50 해서 제로가 뭐 전달함수 뭐 있는 데서 이렇게 추가한 적이 있었죠. 이게 주파수 50에서 제로를 추가시키면 여기 뭐 떨어지다가 싹 올라갔다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특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걸 이제 주파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뒤에 있는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구장을 수요일부터 하면서 나이키스트, 그래서 나이키스트 플랫을 배우면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좀 미리 좀 봐야 될 게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복수함수론이 이게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달함수를 매핑해서 가는 그런 건데 기회가 되면 공업사학이나 또는 좀 뭐 서칭을 하든지 코시시어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만 대략 이게 뭔지 조금 파악을 하고 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코시시어럼 주파수 복수함수를 매핑하는 거예요. 2학년 때 이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과정에서 계산을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이 나이키스트 플러스라는 걸 직관적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해 주시고 출석 체크 안 한 사람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